장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서울 반포 아파트도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두 채 아파트 중에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며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 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져 있던 점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주 아파트 매각, 반포 아파트 보유라는 노 실장의 처신과 관련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강남 불패 신호만 주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져 왔습니다. 노 실장, 결국 청주 아파트에 이어서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게 되면서 2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부동산 태풍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의 결정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수사의 주권을 한국에 둠으로써 철저한 마무리를 하고자 했다지만 이 같은 결정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앞서 손정우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8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의 죄감 역시 미국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관대한 처벌로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당의 반응 역시 싸늘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선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사이에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외신에서는 한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똑같이 18개월형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보도까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2만여 개를 회원 4천여 명에게 유포해서 약 4억 원의 암호화폐를 챙겼습니다. 생후 6개월 영아까지 범죄 표적으로 삼은 그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더 강력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대북 문제 논의를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 그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닭 한 마리 식당인데요.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비건 부장관의 첫 끼니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닭 한 마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 어제 저녁 주한 미 대사관조에서 주요 미국 측 인사들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만찬에 오를 음식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즐긴 닭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로 입국이 지연되면서 약속된 닭 한 마리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닭 한 마리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밤 10시를 넘겨서 서울에 도착을 했지만 이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저로 직행해서 닭 한 마리 야식으로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닭 한 마리를 향한 비건 부장관의 특별한 애정 역시 유명하다고 하죠. 방안시에 늘 같은 식당을 찾았던 비건 부장관. 지난 5월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닭 한 마리를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출신인 비건 부장관에게 닭 한 마리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울푸드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 요리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 닭 한 마리를 야식으로만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컸던 것일까요? 내일 미 대사관조에서 닭 한 마리 오찬을 또다시 즐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울푸드인 닭 한 마리로 힘을 채운 비건 부장관,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